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5년 10월 19일 일요일입니다. 오늘 그래도 날씨가 좀 흐리고 비가 올 것 같는데 그래도 비는 아직 안 오네요. 오후에 가을을 좀 맞게 가려고 또 야외로 나왔습니다. 여기는 좀 전에 예전에 몇 번 촬영한 부산 영도 청학동 영도구청 뒤편에 그 쌈지공원, 작은 조그만 공원입니다. 그 쌈지공원. 오늘에도 뭐 날씨 흐려도 산책하시는 분이 제법 있네요.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하려고 마음먹었냐면은 최근 캄보디아 사태로 본 우리 이재명 정부의 외교력,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력 잘하고 있다. 빛나는 외교력을 발휘하고 있다. 캄보디아 사태에 대해서. 그런데 이란 그렇게 잘하고 있는데 이재명 정부가 우리 국민들을 어쨌든 64명이나 소환하고 어저께 그런 업적을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도 국민의힘 이자들은 그걸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리 이재명 정부가 잘해도 헐떡고 비난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보면은 어저께 이제 64명이 입국했죠. 그런데 지금 국내 언론에서는 뭘 입국했다는 그 이야기만 하고 이게 참 대단한 일을 한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외교력을 발휘해갖고 우리 국민들을 며칠 안 됐잖아요. 그 사고가 터지고 나서 뭐 며칠 안 돼하고 단시간 내에 어쨌든 64사람을 입국을 시켰잖아요. 진짜 잘한 거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나라 주요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칭찬 안 합니다. 특히 이 국민의힘 이놈들은 비난하고 있어요. 왜 범죄자들을 입국시키 데리고 오느냐. 그런 소리를 하고 있다. 이 미친 자들이. 물론 그 사람들이 범죄 혐의를 받고 있죠. 그래갖고 이제 지금 국내에 들어가고 각 이제 경찰서에서 분산시켜갖고 조사를 하고 있을 겁니다. 수사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범죄자들이라고 해서 우리 국민 아닙니까? 아직 확정된 범죄자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 수사를 해봐야 되는 거야. 협의를 받고 있다 뿐이지. 무죄 추정의 원칙 있잖아요. 응? 그리고 만약 그 사람들을 그 범죄 혐의가 있는 64명을 입국을 안 시키면은 그 사람들이 계속 그 범죄 활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캄보디아 인질로 잡혀갖고. 그래갖고 또 어리숙한 우리는 한국 젊은이들을 모르는 사람들 꼬셔갖고 그 캄보디아를 유인해갖고 계속 제2, 제3의 그런 피해자, 또 죽음, 심하면 죽음, 고문, 감금 사태, 그리고 범죄는 계속 증가하는 거고.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와야죠. 데리고 와야 좀이라도 그런 사람들을 범죄가 확산되는 걸 차단할 수 있는 거예요. 제3, 제4의 피해자, 선의의 피해자가 안 나오는 거죠. 그 사람들 데리고 압송해야 국내로. 그런데 이 국민의힘 인간들은 왜 데리고 오느냐 이질하고 있어 지금. 미친놈들이지. 응?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워낙 잘하니까 헐떡 데가 없으니까 헐떡 것도 아닌 것 같고 지금 헐떡고 있는 거야. 이 국민의힘 이것들이. 그리고 이제 외신에서는 지금 난립니다. 외신에서는 뭐 태국 언론, 뭐 영국 BBC, 이재명 한국 정부 외교력이 참 대단하다. 응? 이때까지 이 사고가 최근에 1년에 몇 년 전부터 전 세계적인 어떤 범죄 원상이 이게 각국의 각국의 전문인들을 유인해갖고 엄청난 범죄를 해온 수년 동안 이걸 해온 데라고. 이 지역이 동남아, 이 캄보디아, 뭐 버마, 라오스 이 지역이. 그런데 본국에서 강건된 자국인들을 송환하는 경우는 처음이랍니다. 처음. 다른 정부에서는 이런 일을 안 했다니까, 못 했다니까. 안 한 거 아니지, 못 한 거겠죠. 안 그러면 방치했다든지.
그런데 우리 한국 정부, 이재명 정부는 며칠 안 돼서 과감하게 조치를 해갖고 능력을 발휘해갖고 우리 국민들을 소환했다. 지금 외신에서는 칭찬하고 난립니다, 지금. 진짜 이재명 대통령 대단한 분이다. 어? 진짜 국민을 위하는 지도자다. 그런데 우리 언론은 그런 기사는 안 나와. 예. 하여튼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고 실적을 올리는 걸 보도를 안 한다니까, 이것들이. 어? 특히 조정동 이놈들을. 그냥 간단하게 사실 보도만 하고, 뭐 들어왔다, 국민 소환됐다. 안 그러면 또 비난을, 또 턱걸이 잡아갖고 비난하고, 응? 비난할 것도 없는데, 진짜 잘하고 있는데, 참 미친 자들입니다. 이 우리나라의 썩은 언론, 국민의힘, 이것들은 진짜 아무 백형무익한 인간들이야. 아무리 정파가 다르지만은, 응? 정파가 다르고, 다른 진영이지만은, 잘하는 건 잘했다고 칭찬해야 될 거잖아. 응? 그러니까 이것들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니 이것들이 국민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중도층이나 깨어있는 시민들이 볼 때 바로 판단하게, 이것들 참 못된 인간들이구나. 저거 소수 지지하는 그 사람들이나 이것들 지지하지. 누가 지지하겠습니까? 깨어있는 대다수의 70% 이상의 국민들은 지지 안 하는 거죠. 그럼 이것들은 전망 없는 집단이라니까, 정치적으로도.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 언론도 참 문제예요. 만약에 예를 들면 윤석열이가 이렇게 했으면 난리를 구슬치겠을 겁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만약 윤석열 정부가 이런 우리 국민들을 단시간 내에 외교협상을 잘해갖고 국내로 송환하지고 막 윤석열 정부 외교를 진짜 대단하다 하면서 난리 구슬치겠을 겁니다. 조중동도. 이러니까 우리나라 언론이 옳은 언론이 없다는 거지. 사이비 언론밖에 없다는 거지, 사이비. 정파가 다르다고 완전히 생 까부리고 왜곡 보도하고. 근데 어쨌든 저도 참 한 며칠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외교력을 발휘해서 이제 발빠르게 그 캄보디아 사태를 해결하는 걸 보고 진짜 잘하고 있다. 물론 그런 사태가 안 생겼으면 좋았는데 이재명 정부로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발생한 거는. 왜? 윤석열 정부 이놈의 새끼들이 제대로 처리 못했고 제대로 인수인계 안 했고, 응? 그럼 우리가 잘 모르는데 이 박찬대 의원이 소리 소문 없이 또 이번에 사건 터지기 전에 14명인가 16명인가 한 달 더 됐을 겁니다. 한 달 전에 박찬대 의원이 어떤 노력을 해갖고 그 어떤 박찬대 의원 아시는 어떤 그 지지자 중에 그 아버님이 그 피해자의 감금된 아버님이 연락이 돼갖고 구해달라 이래갖고 그 박찬대 의원이 노력을 했죠. 외교부를 통하고 뭐 경찰청을 통하고 또 대사관을 통하고 해갖고 16분인가 14분인가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벌써 송환을 했어요. 그때 언론은 거의 보도 안 했죠. 그렇다고 이제 그 박찬대 의원이 막 내가 그런 일을 했다고 자랑도 하지 않았고, 박찬대 의원이 그런 훌륭한 일을 소리 소문을 했더라고요. 우리가 참 칭찬해야 돼, 그거는. 박찬대 의원의 그 의원 보좌관들하고 같이 협력을 해갖고, 우리나라의 각 정보기관 루트를 통해갖고 그걸 협조를 해갖고, 어쨌든 14분인가 13명을 구출했다고, 복무를 소환시켰다니까. 그래서 한 달 전에.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가능했냐면, 이게 가보니까 외교력이 발휘된 거죠. 그냥 가갖고 우리 국민 소환했다는 게 아니고, 캄보디아 정부를 압박을 한 거야, 이재명 정부가. 응? 그리고 쉽게 말하면 그 ODA 그 원조하는 거 있잖아. 매년 뭐 4천억인가 매년 지원되는 그 윤석열 정부에서 체결한 거, 에? 퍼준 거, 윤석열 정부에서 퍼준 거, 김건희 하고 막, 그 캄보디아하고 지금 나중에 그 비리 파헤치면은 엄청나게 나올 겁니다. 그 통일교도 그 관련돼 있고, 김건희도 뭔가 거기서, 뭔가 관련돼 있고, 뭔가 의심스러운 어떤 부정적인 어떤, 의심 그런 상황이 많아요. 이게 캄보디아하고 어떤 거래에서, 그 윤석열 정부에서. 그 어쨌든
원조거를 검토를, 지원을 안 하겠다는 식으로, 중단하겠다는 식으로, 중단을 검토하겠다는 식으로 압박을 넣었죠. 그 매년 그 지원되는 걸 4천억을 중단을 검토하겠다 협조를 안 하면은 캄보디아 정부에 경고를 한 거죠. 이재명 정부가.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캄보디아 정부 압박을 느낀 거고. 그러고 이번 사건이 터지고 나서 바로 이재명 대통령하고 태국 총리가 전화 통화를 했다고. 태국 총리하고. 지금 태국하고 캄보디아가 좀 분쟁이 있잖아요. 전쟁 비슷하게 저거 다투고 분쟁이 있잖아요. 사이가 안 좋거든. 태국하고 캄보디아가.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태국 총리한테 방산, 방산, 어떤 전쟁 어떤 무기가 있잖아요. 방산 무기, 뭐 탱크니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 뭐 자주포라든지 그 방산 협력을 하겠다. 태국하고 방산을 우리 안에 제품 제공하겠다는 식으로 그런 언지를 줬어요. 태국 총리한테. 그러니까 이거 하니까 이제 캄보디아 저서 볼 때 아이고 큰일 났다 싶은 거지. 안 그래도 지금 솔직히 국력으로 따지면 태국이 더 세잖아요. 캄보디아가. 캄보디아보다 국력으로 볼 때는 태국이. 그러니까 한국이 좀 방산에서는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그런 나라에서 방산 무기를 한국 제공하겠다 그런 뉴스가 들어오니까 태국 총리하고는 이재명 대통령하고는 통화를 했다는 그 뉴스 귀에 들었겠죠. 캄보디아 정부 측에. 그 일본로 그런 거예요. 들으라고. 이 캄보디아 측에 압박을 준 거지. 압력을. 너 까보면은 태국이 우리 한국 무기 제공한다. 이번 협상에 응하지 않고 제대로 우리 국민들을 송환 안 했는데 내가 비협조적으로 나오면은 태국하고 태국에 우리 대한민국 방산 무기를 제공한다. 그런 식으로 압박이 들어간 거죠. 그냥 이것들이 이제 놀란 거지. 아, 이제 큰일 났다 싶은 거지. 그러니까 막, 협조적으로 나온 거예요. 처음에 비협조적으로 나왔다, 이것들이. 캄보디아 정부가. 헛소리 하자면서. 그런데 이런 어떤 압박이 들어가니까 한국 정부의 양쪽의 어떤, 강한 압박이 들어가니까 이것들이 이제 손을 드는 거죠. 캄보디아 정부가. 그러니까 이게 바로 송환이 바로 이루어졌고, 계속 협조적으로 나오더라고, 이제. 차후에도 어떤 합동으로 같이 하겠다. 한국 정부하고 조사를 합동을 해갖고 협조를 적극하겠다. 이런 식으로 꼬랑지를 내려갖고 이것들이 이제 캄보디아 정부가 협조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재명 정부의 그 외교력이 통한 거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국내에서는 언론 보도를 안 한다니까요. 주요 언론이나 레거시 언론이나 조중동 이런 놈들은. 근데 외신에서 이걸 아니까 외신이 이걸 보도하겠다. 외신에서 이거 지금 막 대단하다. 한국 정부 외교력이. 여태까지 그런 범죄자들 중에서 본국으로 송환하는 얘가 처음이에요. 캄보디아에서. 다른 경우 이렇게 전세기를 내려갖고 본국으로 송환한 적이 처음이랍니다. 처음. 다른 나라에서는 그런 게 없었대요. 여태까지. 그러니까 놀라는 거죠. 다른 외신에서, 외국에서. 특히 태국에서도 놀라고, 태국 국민들도. 다른 나라에서는 그걸 못하고 있으니까. 한국 정부만 진짜 국민을 위하는 정부다. 자기 어떤 자국민을 보호하는데 진짜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외신에서 이제 극찬을 하는 거, 진척을 하는 거죠.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근데 아무리 이제 국내 언론에서 이 보도 안 하고 그래도 결국 알게 돼요. 요즘에는 인터넷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하니까 결국은 우리 국민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우리나라 레거시 언론들이 그런 걸 보도 안 하고 그래도 결국은 알게 된다니까. 우리 국민들도. 아, 이재명 정부 대단하다고 알게 되는 거예요. 국민들도. 어쨌든 이재명 정부 이번에 참 잘했다. 외교 잘했다. 칭찬하고 싶습니다. 박수. 아, 목이 타네. 여기도 산이라고 야산이지만은 올라올 때는 좀 땀이 나니까 좀 덥더만은 올라오니까 땀이 식으니까 좀 살살하네요. 사람들도 전부 잠바 입고 그래 다니네요. 살살합니다. 좀 날씨가. 햇빛도 없고 하니까 날이 흐리고 햇빛이 아니니까 흐리니까 더 살살하네요. 그래 어쨌든 이번에 이 사태를 해갖고 국민의힘 이것들은 다시 국민의힘은 본색이 드러난 거예요. 아무리 그렇더라도
이재명 정부라도 반대측에 있는 정당에서 잘한 거는 잘했다고 칭찬을 해줘야죠.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만약에 야당일 때 여당에서 이런 외교적으로 잘했으면 분명히 잘했다고 칭찬을 했을 겁니다. 이 야들은 이런 근성이 덜면 이놈들은 보수도 아닌 것들, 거구도 아닌 것들, 양아치 새끼들이라 그래요. 우리나라 국민의힘이나 이런 보수 쪽에 말이 보수지 보수도 아닙니다. 그 애들은 거구도 아니고 그냥 양아치 집단 양아치, 범죄 양아치. 저거 권력만 탐하는 놈들, 국민들이 죽든 말든 그런 집단이에요. 저거 이익만 차리는 그런 집단이라니까. 국민의힘한테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말로만 국민이지. 아무리 범죄를 저질러도 우리나라 송환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 사람들 왜 거기 놔둬놓습니까? 더 놔두면 범죄가 더 커지는데, 가면 갈수록. 그리고 거기 있으면 목숨이, 곤물 나고 죽을 수도 있는 거고. 아무리 범죄를 저질러도 그 사람들이 우리가 보호를 해야죠. 우리 국민이니까. 또 범죄 확산도 당연히 막아야 되고, 데리고 와갖고. 오늘 또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오늘 오전인가 그 강훈식 비서실장이, 그 대통령실에 강훈식 비서실장, 유럽으로 출국을 했더라고요. 유럽으로 출국을 했더라고요. 특사로. 보니까 유럽 쪽에 이제 경제협력 특사 총책임자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파견을 지시해갖고 특사 단장으로, 특사 이제 총책임자겠죠. 그러니까 그게 경제협력 이제 이제 유럽으로 방문하는 건데, 강훈식 비서실장이 총책임자가 돼갖고, 이제 그게 뭐냐면, 들어보니까, 그것도 방산. 우리나라 방산 그 수출차, 우리나라의 방산이 뛰어나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의 취임해갖고, 그게 목표가 뭐냐면, 방산 분야의 4대 강국을 만들겠다. 그래, 공약하셨잖아요. 방산. 지금도 폴란드니 이런 데 막 수출하고 있잖아요. 자주포에서 하고 막 진짜 지금 인기가 끝내주잖아요. 유럽에서 우리나라 그 국산 무기가, 대한민국 무기가. 그러니까 그걸 더 많이 팔기 위해서 우리나라 그 방산을 더 선전하고 알리기 위해서 수주량을 획기적으로 더 증대시키기 위해서 유럽을 방문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강훈식 비서실장이. 참 잘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물건을 팔아먹어야죠. 방산 그것도 어쨌든 우리가 팔아먹으면 우리가 수출하는 거니까 경제에 도움이 크게 되는 거죠. 방산 4대 강국을 위해서 이제 매진하겠다. 그리고 내가 왜 오늘 국힘의 어떤 이런 저질서는 이런 행위를 이야기 또 해야, 국민의힘의 저질서는 행위를 구제불능이 진짜 구제불능이다. 왜 국힘을 자꾸 이야기하냐면은, 어저께인가 보니까 아랫께인가 장동혁 대표 있잖아요. 국민의힘에. 이 장동혁 이 인간이 그 깜빵에 있는 그 구치소에 있는 윤석열을 면회했더라고. 그냥 그것도 난리 났더라고. 저거당 내부에서도 그 반발이 튀나고, 왜 거길 갔나, 왜 면회를 했냐. 그것도 찬성한 놈도 있겠죠. 잘 갔다 온 놈도 있고, 내가 볼 때는 대다수가 찬성했을 겁니다.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보면은. 그런데 그래서도 조금 이제 약간 깨있는 인간들이 있잖아요. 거기도 소수겠죠. 국회의원 중에, 국힘 국회의원 중에. 그러니까 이제 초선에 약간 좀 깨있는 그런 국회의원은 왜 갔냐 하면서 비판하고 그러더라고. 대다수 인간들은 비판 안 합니다. 만약 대다수가 비판하면 이 장동혁이 가겠어요? 저거 내부에서? 비판하는 인간은 얼마 안 되고 소수니까 마음 놓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국힘은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리고, 영원히 정신 못 차린 집단이다. 윤석열을 면회 갔다는 거는 그만큼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리겠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탄핵을 찬성하고, 탄핵을 반대하고, 그 계엄을 찬성하고, 계엄을, 윤석열이 그 12.3 내란이 아니다. 당연한 어떤, 합법적인 계엄이다. 이런 식으로, 내란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것들은 결국은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물론 선거에서 대통령 선거에 심판을 받았지만은 진짜 확실한 진짜 법적인 심판을 받아갖고 정당 해산시켜야 됩니다. 이거 이런 정당은 정당 해산시켜야 됩니다. 그 정청래 대표가 그때 뭐 정당 해산시켰다고 강조했는데 말로만 끝이 말고 정당 해산시키라고요. 시켜야 돼. 완전히 이 나라를 팔아먹고 좀 먹는 인간들입니다. 진짜 매국노들이고 이번에 보십시오. 응? 그 미국의 이거 트럼프 나라강도 행위에 대해서도 전혀 트럼프에 대한 비판은 없고 오로지 그 이재명 대통령만 비난하고 왜 그 타결 안 하느냐, 왜 협상에 안 응하느냐, 미친놈들이죠. 그거 3,500달러를 타결하면은 3,500달러 우리나라 망하는데 이재명 정부가 그걸 사인했으면은 우리나라 바로 외환위기 오고 금융이 오고 나라가 망하는데도 그걸 왜 타결해야 되냐고 이질하는 놈들인데 그게 제대로 된 그 정치 집단입니까? 나라에 망하든 말든 미국 돈 묻은 빤자를 빨아먹는 놈들인데 미국의 딸나기들인데 미국의 충견들인데 미국을 상점처럼 섬기는 그런 인간들이 자기 본국은 자기 조국은 망하든 말든 그걸 왜 타결하냐고 이렇게 나온 놈들이 그게 제정신입니까? 그 대한민국 사람 맞아요, 그거? 그래서 내가 미국으로 가라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당신들은 미국으로 가라. 당신들은 미국 놈이다. 한국 사람 아니다. 국힘은. 조정동도 마찬가지고. 그 놈들도 이번에 그랬잖아요. 국힘하고 똑같은 논조로 왜 타결을 안 했냐, 빨리 타결해야 되는데 왜 타결 안 하냐고. 우리 정부를 비난하고, 이재명 대통령 지금 비난하고, 트럼프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 비판도 없고, 우리 근로자들이 그래 300명이 넘는 분들이 그렇게 감금되고 투옥되고 일주일 동안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았는데도 그에 대해서는 어떤 미국 정부에 대한 어떤 사과 요구도 안 하고 그런 이야기는 전혀 안 하고.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은 반드시 정당 해산시켜야 하고 제거해야 됩니다. 정치계에서도. 그러고 오늘 또 나온 김에 또 뭐 어떤 또 이야기를 또 해볼까요? 땀이 식으니까 쌀쌀해. 진짜 춥네. 그러고 지금 뭐 조이대 대법원장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도 지금 시끄럽잖아요. 제가 볼 때도 이 조이대는 사퇴해야 됩니다.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됩니다. 사실상 사법 쿠데타를 일으킨 내란범이에요, 내란범. 내란 수괴랑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사법 쿠데타의 내란 수괴라고. 그러니까 그 조이대가 그 대법원에서 마지막 3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그 선거법 위반 사건을 완전히 막 다른 어떤 재판하고 비교할 때는 보통 3심이 대법원 그 판단이 어떤 데 1년 뭐 2년 3년 걸리는 것도 있는데 바로 2심에서 올라온 거를 한 달 만에 했습니까? 완전 초고속으로 심리해갖고 파기환송했잖아요. 유죄 취지로 2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무죄 나온 거를 대법원에서 유죄로 완전 거꾸로 만들어갖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심을 선고를 때렸지 않습니까? 그게 뭐 때문에 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그 선거법 위반을 유죄로 만들어갖고 대통령 출마 못하게 하려고 그런 공작을 한 거 아닙니까? 엉터리 재판을 한 거지. 그 재판 기록도 제대로 보지도 않았어요. 뭐 엄청난 그 기록이 있는데 그 재판 그걸 다 보려면은 뭐 한 달이 제대로 보려면 한 달 넘게 걸린다더라고요. 분량이 뭐 몇만 장이고 뭐 트럭 한 대 보니까 그런데 그걸 뭐 며칠 만에 그걸 어떻게 다 봅니까?
그것부터 불법이에요, 불법. 그것도 범죄입니다. 그것도 범죄. 재판 기록을 다 읽어보고 검토를 하고 나서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재판을 해야 되는데 그 재판 기록도 전혀 보지도 않고 응? 유죄 취지로 때려버리는 이재명이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장 강력한, 당연히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를 하면 당연히 대통령이 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국민힘에서 대통령이 되게 만들려고 내란을 일으킨 정당에서 또 계속 연속적으로 정권을 차지하려고 국민의힘을 후보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이거는 일종의 것도 쿠데타. 그럼 그런 정황 증거도 있잖아요.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은 어떤 저끼리 뭐 한덕수하고 뭐 이런 연결돼 갖고 만났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한덕수하고. 한덕수가 국무총리 때려치고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명 후보가 그 당시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되니까 바로 그 이튿날 바로 총리직 사임하고 대통령 후보로 나왔잖아요. 저끼리는 다 서로 알고 있는 거지. 아, 이재명이 유죄 취지로 때릴 테니까 당신 바로 출마하라. 저끼리 그러고 사바사바 한 거죠. 한덕수를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윤석열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김건희하고도 그렇고. 확실한 증거가 없지만 그런 의심이 가는 거죠. 얘들이. 우리가 볼 때는 정황 증거로 볼 때 그런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들은 부인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 수사받아야 될 사람이야. 내란 혐의로, 내란 동조잖아요, 내란 동조. 윤석열 내란에 동조했다는 그 증거가 없지만은, 증거는 없는데, 그런 의심적인 정황 증거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제 지금 이것 갖고 이제 좀 이제 온도 차이가 있는데, 그 민주진영 내부에서도 너무, 그래도 어쨌든 상권 분립인데 사법부 수장을 너무 몰아치고 뭐 사퇴해라, 뭐 탄핵시키라 이러면은 좀 너무 그게 역풍이 분다 이런 식으로 좀 조용하게 좀 처리하자는 그렇게 얘기하는 그 부류도 있고 민주진영 안에서도 또 이제 또 강성 그런 분들은 또 바로 저희들을 탄핵시키든지 사퇴시켜야 된다. 그런 식으로 민주적 내부에서도 지금 의견이 좀 갈리는 부분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아마 그 이재명 대통령 그 대통령실 측에는 어떤 조용한 처리를 좀 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조용한 처리를. 너무 시끄럽게 요란하게 떨리면은 마치 그 이재명 대통령이 보복하는 것처럼 보인다. 우상호 그 정무수석이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그 얼마 전에 그때. 그러니까 좀 너무 세게 하는 것보다는 좀 조용하게 처리하는 게 낫겠다. 그런 식으로 대통령실은 그래 또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사안이 지금 조국 혁신당에서 조국당에서 이걸 강력하게 이제 탄핵시켜야 된다면서 특히 조국이란 분이 그걸 이제 강력하게 주장하는데 탄핵해야 된다. 탄핵을 추진한다. 그런 식으로 조국당에서 지금 강력하게 나오는데 모르겠습니다. 저역당은 민주당이 아니니까 그 사람들 뭐 하고 싶으면 하는 거죠. 그거는 뭐 저희들 탄핵을 추진한다는 거는 그 사람들의 그 정당의 하나의 의견이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한다고 뭐 만약에 민주당이 동조 안 하면 탄핵이 되겠습니까? 민주당이 같이 동조를 해줘야 국회에서 통과가 어쨌든 돼야 되잖아요. 탄핵하려면은. 민주당의 어떤 민주당 국회의원의 대다수가 그 찬성 안 하면은 그 탄핵 안에 적당 뭐 10명인가 12명인데 그 사람들이 해봤자 뭐 탄핵 추진 되겠어요? 반드시 민주당의 어떤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 민주당에서는 어떤 탄핵 추진한다 그런 이야기는 안 나오고 적당에서만 지금 조국 대표가 강력하게 이제 이걸 뭐 주장하더라고 보니까. 한번 두고 봅시다. 적당은 민주당이 아니니까 그 정당이 알아서 하는 거고 그걸 우리가 뭐 왈가왈부 할 수는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이 추진한다고 탄핵 되는 것도 아니고 민주당이 만약에 동참해야 되는 거고 또 설령 민주당이 동참해갖고 국회에서 저기 탄핵안이 통과됐다 치더라도 최종 결정은 탄핵 헌재에서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거니까
과연 현재에서 그 윤석열이 탄핵시키듯이 조의대도 탄핵을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현재 그 어떤 재판, 헌법재판소도 내가 따지면 다 판사 출신다는 판사, 거의 판사 출신이지. 현재 재판관들도 거의 판사 아니면 검사 아닙니까? 주로 판사가 더 많죠. 판사인데, 판사 출신들이 대다수인데, 현재에서도 자기 친정이잖아요, 친정. 대법원이 뭐, 조이도 판사잖아요. 응? 과연 자기 친정인, 그래도 명사 그래도 사법부 수장인데 그 사람을 탄핵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까? 다 같은 저끼리 간 식구인데 따져보면은 판사 출신들인데. 일단 한번 두고 봅시다. 근데 어쨌든 뭐 탄핵을 시키든 뭘 하든 이 사람은 내가 볼 때는 어쨌든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이에요. 내란에 대해서. 그거는 반드시 수사를 받게 해갖고 처리해야 될 사람이에요. 사퇴하고 안 하고 그걸 떠나서 반드시 수사를 받아야 돼요. 내란 혐의에 대해서. 그 당시에 윤석열이 내란에 대해서 동조했다는 그런 어떤 의심스러운 추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단정은 못하지. 증거가 없으니까. 그런 의심스러운 우리가 그런 게 보이기 때문에 추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받아야 된다. 이 사람도. 사퇴하고 안 하고 떠나서. 반드시 그 파기환송한 거 이재명 대통령이 그걸 불법적으로 재판 서류도 제대로 보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입맛대로 유죄 취지를 때린 거 그에 대해서도 수사를 받아야 돼. 이 사람들 판사들이라고 지금 마음대로 판결하면 그거 뭐 책임 안 지는 겁니까? 직무유기야. 지금 보면 이것도 엉터리 재판을 한 거지. 완전히 판사들이 엉터리 재판했다고 그냥 봐주면 되겠어요 그거? 어쨌든 이 사람은 수사받아야 된다. 사퇴도 해야 되고 당연히. 그런데 꼭 뭐 어떤 보니까 어떤 또 대선을 보니까 꼭 뭐 탄핵 안 해도 뭐 정년을 민주당이 뭐 정년을 어떤 그 대법원장이라든지 대법원 판사들이 어떤 정년을 축소시키면은 자동적으로 뭐 물러나게 된다. 그런 방법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이 이제 연구하겠죠. 정치권에서, 민주전쟁에서. 한번 두고 봅시다. 어쨌든 오늘은 여기서 쌀쌀합니다. 또 좀 있으면 날이 지금 어둑하게 지금 좀 있으면 해가 지겠습니다. 오늘 뭐 해도 없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5시가 가까이 됐을 겁니다. 날이 선선하네요. 별로 그 산책하시는 분들 좀 있다면 다 가시겠네. 어쨌든 참 오늘은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의 그 외교력이 빛을 발휘했다. 그래갖고 우리 국민들을 구해냈다. 진짜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칭찬드리고 싶고 우리 그 외교부 이번에 그 파견된 분들 그분들도 참 잘했다. 참 훌륭한 역할을 했다. 그리고 앞으로 이걸 겨울 삼아서 트럼프와의 그 관세 협상에서도 절대 물러서지 말고 우리의 국익을 지켜야 된다.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바람이 좀 부네요. 쌀쌀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몸 건강 유의하십시오. 마지막 구호는 명성으로 마치겠습니다. 명성!